하이, 안녕하세요. 파파스 캠핑입니다. 자, 철수의 가장 마지막은 난로 정리겠죠. 자, 정리를 하면서 제가 동계 캠핑 때 사용하고 있는 등유난로 관련된 제품들을 한번 리뷰를 싹 다 해보려고 다 꺼냈습니다. 자, 요게 저의 풀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추가된 제품들도 좀 있습니다. 자, 기존에 제가 사용하고 있던 등유난로는요, 좀 큰 TP 텐트를 쓰면서부터 이게 용량이 조금 작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드린 게 얘예요. 자, 토요토미 옴니 230. 자, 상부망까지 이렇게 딱 씌워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평소 때는 이렇게 썼어요. 이게 제 최초 세팅 상태는 이 상태로 사용을 했고요. 위에 상부망이 있으니까 주전자 올려서 물도 끓이고 고구마도 올려놓고 밤도 구워 먹고 피자도 먹고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화목난로를 쓸 때도 조리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등유난로를 썼을 때도 또 조리할 때 상당히 좋은 보조의 어떤 버너의 역할을 해줘. 얘가 막 물이 바글바글 끓을 정도는 아니에요. 뭔가를 조리를 해보면. 근데 거의 이제 100도씨 임계점까지는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은은하게 뭔가를 조리를 할 수 있을 때 제일 편해. 그래서 저는 이 위에서 심지어는 쿠킹홀 싸가지고 삼겹살, 오븐 구이 비슷하게도 해먹고 다양하게 썼었거든요. 요거를 지금 제가 거의 한 2년, 겨울로 따지고 보면 세 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구매 포인트, 얘를 구매를 했을 때도 비교 대상들이 있잖아요. 뭐 알라딘도 있고 그 다음에 파세코도 있고 페니터도 있고 뭐 이렇게 등유 난로 말고 페니터까지 이렇게 총 막나를 내보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오토 캠핑장보다는 노지 캠핑을 겨울에 훨씬 더 많이 가는 편이더라고요. 제 스타일 자체가. 그럼 페니터는 이제 사용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이유는 모든 후기들을 다 보고 등유 냄새가 가장 덜 난다라는 이유 때문에 얘를 골랐습니다. 얘랑 파세코 캠프 2호 하고 따지고 보면 열량이 뭐 거의 비슷비슷 삐등삐등 하거든요. 얘도 제가 엄청나게 큰 쉘터를 쓰지 않기 때문에 뭐 끼껏 해봐야 한 5m급 이런 쉘터를 쓰니까 얘만 하더라도 좀 열량이 과스펙이기는 해요. 어저께도 좀 덥게 잤었거든요. 그래서 요 놈을 이제 선택한 이유는 냄새가 적다, 그리고 후기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그런 장점들 때문에 얘를 골랐습니다. 구매를 할 때 그때 Q10 사이트에서 살까, 그러니까 해외 직구죠. 해외 직구도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정발 버전도 있는데 얘는 Q10에서 사면 조금 더 쌌어요. 제가 구매를 할 당시에는 20만원 초반대에 얘를 팔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사지를 않고 그냥 국내 배송, 국내에서 정발한 걸 사기는 샀는데 가방까지 다 포함해서 40만원 조금 넘게 주고 샀던 것 같아요. 뭐 상부망 이런 옵션도 다 포함해가지고. 자, 뭐 어쨌든 이 토요토미 옴니 230에 대해서는 뭐 일본 제품이긴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거 괜찮다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저도 이걸 골랐고, 요거 산 다음에 반사식 RSV230이라는 모델도 하나 더 샀는데 사실 그거는 직구 사이트에서 사서 굉장히 저렴하게 사서 한 9만원대에 샀었나? 얘는 뭐 극동계, 아니 간절기를 제외하고 극동계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얘도 뭐 얘기 들어보니까 저 위쪽에서 추운 데서 캠핑하시는 분들은 얘 하나로 커버가 안 돼서 얘도 쓰고 뭐 페니터도 쓰고 뭐 하는 정도도 있다, 날씨가 그렇게도 된다 하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옴니 230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고 이때까지 고장 한 번도 안 났고 심지 교체도 한 번도 안 하고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팁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여기 보면 히터 캡을 제가 하나 올려놨거든요. 얘거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버너 위에 올려가지고 얘가 빨갛게 달궈지면 얘 자체로 열을 막 발산하잖아요. 그 히터 캡을 이 위에다가 그냥 하나 올려놨는데 얘는 직접적으로 불꽃이 닿지는 않아요. 토요토미 옴니 같은 경우에는 이 테두리에 불꽃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닿지는 않지만 얘를 올려놓으면 약간 연소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올려놨는데, 이거 말고 다른 분들 좀 후기랑 뭐 꿀팁 같은 거 보니까 위에다가 메쉬로 돼 있는 채망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올려가지고 불꽃이 닿게 해서 한 번 더 연소를 시켜주는, 이중연소 비슷하게 해주는, 이 등유 냄새도 훨씬 더 많이 안 나게 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옴니 230 자체가 파세코보다는 냄새가 덜 난다고 알려져 있기는 한데 그래도 켜거나 끌 때 냄새가 좀 나기는 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캡을 하나 올려놓거나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 뭐 도움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요새 파세코에서 나온 것들 보니까 이 위에 강화 유리 올려가지고 그저 유리판으로 밑을 내다보게 만들기도 했는데 요 판하고 사이즈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게 맞으면 구매를 해가지고 위에 올려놓고 좀 사용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던데, 사이즈가 뭐 맞다, 여기 올려봤는데 이게 호환성이 좋았다라는 리뷰를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위에다가 상부망 올려서 고구마 구워 먹고 할 때는 이런 모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등유난로가 가장 좀 조심히 사용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물론 옆에 닿여서 화상을 입거나 하는 것도 주의를 하기는 해야겠지만, 일단은 환기를 엄청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그름이 막 나올 수도 있는데, 이 그름이 발생하는 이유는 얘가 땅바닥에 수평으로 놓여져 있지 않고 약간 삐딱하게 놓여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데크 바닥은 이런 일이 잘 없는데요. 잔디, 흙바닥, 하세석 이런 데는 바닥면이 평평하지 않은 곳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바닥면이 수평이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스마트폰 자체에 수평계가 있어요. 수평계 어플이나 내장되어 있는 것들이 없거든요. 자이로 센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탁 놓으면 얘가 수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닥면이 진짜 고르지 않아서 놓기는 넣어야 되는데 애매하다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이런 받침대죠. 받침대 종류가 되게 많이 나와요. 우드로 된 것도 나오고 뭐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저는 일단 패킹 사이즈가 무조건 작아야 된다라는 주의라서 이런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자, 난로 받침대가 여기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걸려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작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보관하실 때는 요거 뽑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접어서 보관을 하시면 얘 가방 안에다가 그냥 다 한꺼번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얘가 거의 필수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등유난로를 썼다가 그름이 발생해가지고 텐트 안이 완전히 난리가 난 그런 유튜브 영상들도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 캠핑하는 남자 캠남님 영상에도 한번 나왔고요. 그 이유가 전부 다 경사면이 제대로 안 맞아가지고 불안전 연소로 하니까 그름이 올라온 거예요. 그 상태로 그냥 계속 있었으면 좀 위험했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큰 사고는 없이 그냥 텐트만 완전히 엉망진창, 얼굴 새카맣게 되고 마치 탄광에서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그름이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까지 그름이 많이 생겼는데 사람이 밤에 잠을 잘 때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잘 수도 있겠구나, 까딱하다가는 캠핑하다가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저도 경각심을 가졌던 영상이기도 합니다. 수평까지 잘 맞췄으면 얘로만 쓰면 돼요. 그죠? 그러면 위로 열기가 싹 다 올라갑니다. 뭐 별도의 가습기 같은 거 필요 없이 주전자 가지고 와가지고 위에다가 올려놓고 고구마 굽고 하시면 딱 좋아요. 그리고 최근에 한 몇 년, 한 3년 정도 됐나요? 2,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미국의 TEF라는 그 무동력 팬, 이렇게 뜨거운 난로 위에다가 올려서 이 난로에서 올라오는 열기를 퍼뜨려주는 그런 무동력 팬들이 이제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1세대, 2세대 이런 모델들은 뭐 AS 거리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동작을 안 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막 리콜도 하고 여러 브랜드에서 시도를 했는데 뭐 기술력이 좀 안 됐는지 하여튼 좀 상황이 안 좋았죠. 그 중에서는 또 잘하고 있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저는 그 중에서 이제 뭘 사용을 하고 있느냐면, 물론 이거는 내돈내산 아니고 협찬을 해주셔서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게 무동력 팬계의 에르메스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도 끝판왕이에요. 지금 가격이 가방은 무료로 제공을 해주기는 하지만 가방값만 7만원, 그리고 이 무동력 팬 TCF 팬이라고 부르거든요. TCF 요거는 가격이 98만원 정도 합니다. 올해 굉장히 지금 많이 출고가 되고 있대요. 작년까지는 얘가 많이 안 알려졌어요. 저도 작년에 얘를 리뷰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판매량이 조금 올라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10대씩 이렇게 막 팔린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지금 많이 팔리고 있죠. 가격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렴한 무동력 팬들은 뭐 한 20만원대, 30만원대에 나오는 것도 있고, 뭐 가장 그나마 좀 고가였던 것들은 한 60만원대 옵션까지 해서 이렇게 출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쉽게 접근하기에 조금 비싼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자, 요 TCF 팬을요 이렇게 올려놓기만 하면 돼요. 중앙에 딱 맞춰가지고 올려놓으면, 다른 제품들은 화목난로든 등유난로든 어느 정도 불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얘를 올려야지 팬이 이제 잘 돌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얘는 열전 그 소자들이랑 팬이랑 붙어있지 않고 아예 분리를 시켜버렸습니다. 독립적으로 설계를 해버렸기 때문에 밑에서 열이 충분히 올라오지 않는 상태, 아예 켜지도 않는 상태에서 난로를요 점화도 안 시키고 그냥 바로 올려놓으시면 돼요. 올려놓은 상태에서 얘를 그냥 키면 됩니다.
그러면 서서히 난로가 달궈지겠죠. 그러면 얘도 전기를 모아서 팬으로 보내게 되겠죠. 그럼 얘가 붕붕붕붕붕 하고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소음이 거의 없어요. 잘 때도 거의 안 들립니다. 밖에서 부는 바람 소리보다도 얘가 더 고요해요.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무동력 팬들은. 근데 마르코폴로의 TCF 팬은 이때까지 이슈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잘 만들고 설계도 잘하고 튼튼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2024년 버전을 쓰다가 얼마 전에 2025년 버전을 새로 받았는데 뭐 안에 용접 부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아예 안 보여요. 저번 버전에는 그게 살짝 보여서 좀 거슬렸는데 지금은 아예 안 보이게 다 만들어놨고 업그레이드도 좀 많이 시켜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보관 가방 자체가 좀 빡빡했었거든요. 근데 보관 가방도 다시 설계를 해서 얘를 넣고 빼고 하게 좀 쉽게 만들었다. 그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 있으면요 확실히 달라요. 제가 얘를 안 쓸 때, 쓰지 않았을 때는 얘 주변 뜨끈뜨끈하고 열이 위로 다 고이잖아요. 열이 밖으로 안 빠지니까 위에 갇혀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있으면 얼굴 부분부터 해가지고 막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마 등유난로를 쓰고 계신 분들은 다 그런 현상들을 겪었을 건데 밑에는 춥고 위에는 뜨거워 죽겠고 막 정신이 없고 어지러지한 그 정도 상황까지 가거든요. 근데 얘는 올라오는 열기를 전부 다 잡아가지고 밑으로 퍼뜨려주는 역할을 해요. 쫙 깔아요. 까는 게 이제 이렇게 내려가다가 뜨거운 게 식으면 위로 올라가겠죠. 다시 모이고 반복을 해요. 여기가 팬이 돌아가니까 위에 차가운 공기는 빨아들이고 얘를 계속 돌려요. 이거를 이제 뭐 코안다 효과라는 뭐 그런 용어로 설명하는데 저는 문과라서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어쨌든 얘는 이렇게 많이 돌려요. 타사 제품들은 얘를 거의 이런 날개 같은 게 없으니까 밑으로 보내버리거든요. 밑으로. 그래서 이게 도는 부위가 약해요. 그러니까 텐트 저 끝까지 안 간다는 거죠. 근데 얘는 이 갓 부분도 있고 이 바람 나오는 방향 설계를 잘해서 멀리 퍼뜨려 줍니다. 이렇게. 이 난로 주변에는 가까이 있으면 이 난로 자체의 열로 따끈따끈한 거고 멀리 있는 부분도 바람이 이렇게 안 내려가고 이렇게 돌기 때문에 텐트 가장자리 보면 아침에 결로 껴있고 얼어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얘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어저께 제가 이 온도계, 얘는 온도계 겸 일산화탄소 감지기거든요. 이거를 상부에 걸어놨어요. 제 머리에서 한 30cm, 누웠을 때 기준으로 한 30cm 정도 떠있는 위치에, 그러니까 상부죠. 상부에다가 얘를 걸어놨는데 한 25도에서 26도가 계속 찍히더라고요. 그러니까 텐트 안이 굉장히 이제 훈훈해졌다는 거죠. 난로는 저기 두고 얘는 반대쪽에 걸어놨거든요. 그리고 텐트 스킨에 거의 가깝게 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25도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해줬어요. 밤에 잘 때 더워가지고 일단은 바지 벗고 잤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좋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리빙쉘이나 이런 게 굉장히 크다. 한 7m급 정도 된다. 그러면 얘를 썼을 때 안에가 엄청 그냥 썼을 때 뜨끈뜨끈 정도는 안 될 거예요. 근데 좀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작은 한 5m급 정도 리빙쉘 쓰면 뭐 얘 하나로만, 등유난로 하나로만 충분히 그 열량을 다 커버할 정도, 구석구석까지 이 열을 다 밀어주니까 얘는 좀 필수품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요. 98만 원이잖아요. 얘를 정발을 두 개를 사고도 남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덜컥 살 건 아닌 것 같고요. 혹시나 주변에 요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간접 체험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제가 영상의 정보란에다가 홈페이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가서 상세 페이지 보시고 나 겨울에 동계 캠핑 하고 싶은데 추운 건 딱 싫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화목난로도 있는데 화목난로는 밤에 또 계속 쓰기 힘들고 펠렛을 돌리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그나마 안전한 게 등유난로니까 등유난로 한 개를 가지고 뭔가 좀 쾌적한 난방, 좀 손쉬운 난방을 하는 방법이 뭘까를 찾아보시면 무동력 팬이 아마 정답이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팬히터는 또 너무 건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기 없을 때는 사용하기 힘들대.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저의 세팅이고요. 이제 부가적인 옵션들이 몇 개 더 붙어요. 자, 요거는 더 아이언에서 출시한 난로 옆에 사이드 선반 같은 거예요. 여기 고리가 있으니까 그 고리에다가 얘를 걸쳐주시면 얘가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난로에서 나오는 열기로 이 부분이 따뜻해지잖아요. 손 닿으면 뜨거울 정도로 얘가 달궈진단 말이에요. 캔커피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 올려놓는 선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사실 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데 저도 사실 이거는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제가 자주 가는 양산의 캠핑 트렁크 사장님이 선물로 하나 줘가지고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컬러도 여러 종류가 나와요. 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일산화탄소 경보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밴디트라는 데서 최근에 출시했어요. 얘는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역할도 하면서 온도, 습도까지 다 체킹을 해주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누르면 밝기나 이런 것들도 조정이 돼요. 총 4단계로 밝기 조정도 되고, 그 다음에 두 개 동시에 꾹 누르면 리셋도 되고요. 밑에 있는 버튼 한번 꾹 누르면 이게 테스트예요. 테스트. 제대로 동작하는지 테스트도 가능합니다. 이런 기능들은 다른 그 브랜드에서 나오는 제품들도 그렇고, 그리고 좀 저렴한 한 10,000원대 제품들도 어느 정도는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데, 사실 LCD 기능이 달려있거나 이런 버전이 아니고 그냥 소리만 나고 얘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냥 불 깜빡깜빡 거리는 정도로만 체킹을 할 수 있는데요. 얘는 화면도 이렇게 밤의 시인성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 난로가 거의 이제 꺼질 무렵쯤에 얘가 삥삥삥삥삥 하고 울리는 소리를 한번 들었거든요. 소리도 제법 커요. 그래서 얘를 밤에 못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소리도 굉장히 높아요. 이게 100데시벨 정도 되는 소리로 삑삑거리니까 충분히 텐트 안에서 잘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0에서 500ppm까지 측정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얘는 50 정도에서 동작을 하더라고요. 다른 제품들은 한 100 정도, 100ppm에서 동작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얘는 텐트 안에 조금이라도 일산화탄소가 감지가 되면 바로 삑삑거립니다. 굉장히 성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우리 텐트에서 바닥에 얘를 놓지는 않잖아요, 그죠? 주로 놓는 위치는 텐트의 상부, 내 얼굴 위치하고 거의 비싼 데 놓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자, 얘가 이제 마지막 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얼마 전에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와디즈에서 제가 펀딩할 때 구매를 했는데 그냥 등유통입니다. 한 16리터 정도 되고요. 얘는 이제 커버가 이렇게 돼 있죠. 커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되고, 얘를 커버를 걷으면 그 안에 자동 급유기가 내장돼 있습니다. 저는 요 자동 급유기가 원래 있었어요. 히터맨이라는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은 제가 산 건 아니고, 그때 춤추는 캠퍼님이라고, 댄스 캠퍼님 유튜브에서 이벤트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벤트에 당첨이 돼가지고 이걸 받았는데, 이거를 잘 쓰고 있었거든요. 이걸 쓸 때는 제가 다른 등유통을 썼어요. 그 등유통의 단점이 뭐였냐면, 자동 급유기를 꽂는 부분이 보통 기름을 다시 채우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넣었다 뺐다를 계속 하니까 등유통에 계속 기름이 묻는 거예요.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입구가 2개 있는 기름통을 사야지 하고 살펴보니까 국내는 안 팔고 일본 브랜드 제품이 하나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었거든요. 기름을 넣을 때 이걸 넣었다 뺐다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와디즈를 디다 보니까 이 히터맨이라는 브랜드에서 와디즈 펀딩을 하고 있더라고요. 얘는 저는 있으니까 살 필요가 없죠. 별도로 살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한 4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제가 원래 사려고 했던 그 일제 양쪽으로 이제 기름 이제 주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에 비해서 얘가 좀 더 쌌어요. 4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기름통 보통 한 5,000원이면 사거든요. 철물점 가면.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뭐 거의 8배나 비싸지만 굉장히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마개만 열어가지고 주유소 가서 등유 채워 오시면 되고, 실제 사용하실 때는 커버 풀고, 손잡이 이렇게 있죠. 손잡이 빼고, 이거에 원래는 없었는데 이거 사니까 주더라고요. 이렇게 연결해서 기름 안 흐르게, 이렇게 냄새 안 나게 마개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자동 급유를 이렇게 열어서 자동 급유 쭉 하다가, 만약에 얘를 다 썼다 그러면 선정리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와 하고 눌러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뚜껑 씌워주시면 끝. 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는 기름통인데, 일단 얘는 높이가 안 높아요. 옆으로 약간 널찍한 구조라 가지고 저는 이걸 가지고 다닐 때 2열 발 두는 부분이 있잖아요, 의자에. 거기다가 얘를 두고 다니는데, 가장 좋은 장점은 그거죠. 이 기름통, 그리고 이 세트의 가장 좋은 장점은 기름 냄새가 뭐 거진 안 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동 급유기가 달려있다, 그리고 기름 넣는 부분이 별도로 따로 있다, 뭐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와디즈 펀딩이 끝났기 때문에 아마 스마트 스토어에도 올라올 것 같거든요. 이거 전부 다 해가지고 한 9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와디즈 펀딩으로는 8만원 9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꽤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동계 캠핑을 좋아하다 보니까 등유난로도 많이 쓰거든요. 기름통도 이때까지 좀 많이 바꿨어요. 제일 처음에 샀을 때, 그때 작은 등유난로 사용했을 때는
브랜드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이 옆에 사진 올라갈 겁니다. 하여튼 이 놈을 되게 웃돈 주고 비싸게 샀었어요. 그때 막 모든 캠핑용품이 구하기 힘들어갖고 다 품절인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하여튼 요 놈 두 개를 샀는데 이 두 개를 한 3배 정도 가격 주고 샀던 것 같아요. 미친 짓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하여튼 그걸 썼는데 그거는 이제 용량이 작아가지고 2개씩 들고 다녔고 근데 그게 이제 들고 따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그거를 이제 바꾸게 된 이유가 주유구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주유구에 맞게끔 뭔가를 또 꽂아서 썼었거든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 방출했어요. 제값도 못 받고 다 방출하고 두 번째 샀던 게 슈어캔인가? 이 등유통계에 뭐 LMS 어쩌고 저쩌고 부르나 하여튼 그놈이 있어요. 그것도 샀었어요. 근데 제가 뽑기가 잘못됐는지 몇 개월 정도 쓰니까 밑에 노즐 부분에서 기름이 계속 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버렸어요. 그것도 한 10만 원 넘게 주고 샀었거든요. 그냥 버리고. 그다음부터는 아이씨 비싼 거 사봐야 아무 소용없다 하고 그냥 철물점에 있는 그 흰색 말통이 있죠. 그 말통을 샀어요. 근데 말통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 기름을 넣을 때마다 너무 냄새가 많이 나고 그리고 이거 들고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쓰다가 이 자바라도 이제 1,0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한 번 쓰고 그 우리 지류통이 있죠. 미대 다니는 애들 그 들고 다니는 통 거기다가 이제 그 뽁뽁이 그거 넣어가지고 막 다니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쓰다가 그 우리 동네 분리수거하면서 누가 버린 걸 주워가지고 멀쩡하길래 좀 작은 사이즈로 그걸 좀 쓰다가 그것도 결국은 이제 얘를 자동 급유기를 달아가지고 쓰기는 했는데 아니 넣었다 뺐다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마땅한 걸 찾다가 결국에는 얘까지 왔죠. 등유통, 기름통 값으로 얘 돈만큼 쓴 것 같네요, 이때까지. 예, 저는 중복 투자 많이 합니다. 유튜브를 하지도 않을 시기였는데 왜 그렇게 중복 투자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샀던 모든 제품들, 등유통들이 마음에 드는 게 한 개도 없었어요. 남들은 다 요게 좋다 저게 좋다 이게 끝판왕이다 얘기하는데 제 기준에는 제가 좀 뽑기운이 안 좋았는지 좀 저한테는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쟤는 얘를 이제 낙찰을 했어요. 이제 캠핑에 한 2번 정도 오늘 2번 정도 들고 오는 상황인데 이때까지 불편하다는 거 하나도 못 느꼈고 기름도 1박 2일 정도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큼 들어가고 저는 또 이거를 기름 채워올 때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얘가 제가 기름을 가득 채워서 차에 실어서 왔을 때 기름이 새서 넘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뭐 제 운이 좋았었겠죠. 하여튼 뭐 방지턱도 넘고 이렇게 했는데 기름이 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얘를 맨날 2열 의자 위에다가 얘를 가방 딱 씌워가지고 올려가 놓거든요. 그러면 기름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앞으로 오게 만들어서 약간 기울여서 뒤로 세워놓는데 하여튼 몇 시간씩 운전을 해도 기름 샌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여기다가 거의 가득 채워요. 주유소에서. 여기다 채웠다가 다시 한번 옮기는 거죠. 기름을 가득 채워놓고 얘를 더 채워요. 이 정도 하면 한 2박 3일 캠핑하는데 무리가 없더라고요. 중간에 기름 사러 안 나가도 돼서 얘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안에도 기름을 좀 채워서 오는 편이고 반사식 난로를 쓸 때도 안에 누유 방지 캡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그 안에 기름을 한 5리터 정도 담아서 또 얘도 가득 채워서 들고 나오니까 밤에 한번 넣으면 아침까지 한번 쭉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극동계는 낮에도 돌려야 되니까 한 2번 정도 기름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16리터 정도가 1박 2일에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모르겠어요. 다음번에 더 큰 사이즈, 그러니까 30리터나 32리터짜리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얘는 들고 기름을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큰 사이즈가 나와도 괜찮겠다. 보통 동계 캠핑 한 2박 정도는 나가니까 중간에 기름 사러 나가기도 귀찮고 얘보다 좀 큰 사이즈도 있어도 어차피 위에 자동 급유기는 호환이 될 거잖아요. 이 뚜껑도 호환이 되고 밑에 버전만 이 담는 통만 큰 사이즈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등유난로 및 그 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애들 여러 장비들을 한 번에 그냥 쭉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등유난로를 사용하면서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았을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뭔가 돈값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에 직결된 이런 제품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2개 이상, 2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름통도 기름 냄새 안 나는 자동 급유기 달려있는 거 요거 하나 있으면 정말 캠핑이 편해지고 그 다음에 이런 선반은 사실은 뭐 안 사도 그만인 제품이기는 한데 사이즈가 작으니까
등유 난로 가방 안에다가 같이 넣어서 보관하기에는 뭐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는 해보시고, 요거는 뭐 추천도 비추천도 아닙니다. 예,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고, 얘는 가격대가 비싸서 제가 섣불리 추천은 못하겠지만, 무동력 팬도 이 마르코 폴로 말고도 여러 브랜드가 있지만, 만약에 그냥 끝판왕을 가고 싶다 하시면 얘를 고르시는 게 낫고, 나는 좀 경제적으로 가고 싶다 하시면 무동력 말고 유동력 팬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난로는 무조건 토요토미예요. 파세코 사지 마세요. AS 자주 발생하고 냄새 많이 납니다. 저는 안 가지고 있지만 제 주변에 너무 많이 봤거든요. AS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는 그만큼 제품력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때까지 이거 AS를 받는다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걸 실수를 했네요. 정발을 살 필요가 없었는데 괜히 정발 사가지고 돈만 한 10몇만 원 더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옴니 230은 정발 사지 마세요. 그냥 직구로 살 수 있으면 직구로 살 수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고장이 일단은 안 납니다. 일단은. 자, 여기까지 여러 가지 제품들 모아가지고 리뷰를 해드렸는데 도움이 될 분도 있고 아닐 분도 있겠지만, 뭐 다 안다, 나 다 안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동계 캠핑을 준비하시는 우리 캠린이 구독자님들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쓰는 등유난로 및 옵션에 대해서 한번 싸그리 모아가지고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번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